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상대가 50% 확정이 되었습니다. 알크마르 아니면 레알 소시에다드입니다. 이미 1차전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혀 있었는데 그래도 뭐 축구 모르는 거잖아요. 알크마르가 1차전에서 갈라타사라이를 3골 차로 승리했었는데 2차전 원정 경기에서는 2대2로 무승부를 거두면서 16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레알 소시에다드는 미트윌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한 후에 홈에서 미트윌란의 퇴장까지 나오면서 5대2 대승을 거두면서 16강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미트윌란이 2대2까지는 그래도 잘 버텼는데 이후에 퇴장까지 나오면서 승부가 갈려버렸습니다. 토트넘 입장에서 두 팀 어디든 상관없지만 그래도 알크마르가 낫겠죠. 토트넘은 이미 알크마르를 조별리그에서 한번 만났고 당시 손흥민도 없었고 반더벤 로메로도 없이 승리를 했습니다. 민망하지만 히샬리송의 페널티킥으로 말이죠. 그때 기억하시죠? 메디슨과 히샬리송의 신경전, 그리고 메디슨이 갑자기 양보하면서 훈훈하게 마무리되었던 그 장면이었죠. 근데 토트넘이 알크마르를 상대하게 되면 다른 동정심 느껴지는 맨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맨유가 레알 소시에다드를 만나게 되는 건데 솔직히 맨유가 패배할 것 같습니다. 맨유는 지금부터 부상 병동으로 시즌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서 이미 B클럽 레벨이 아닙니다. 맨유는 FA컵과 유로파리그와 리그가 남아있는데 하필 토트넘과 비슷한 행보라서 뭘 양보해주고 그럴 게 없습니다. 맨유 입장에서는 그냥 빨리 유로파리그도 떨어지는 게 낫습니다. 강등은 면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맨유 15위인 거 아시죠? 맨유가 강등되면 이건 진짜 일대 사건 되는 거죠. 2부 리그 팀이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는 것보다 더 큰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토트넘은 전력이 강해질 일만 남아있지만 맨유는 정반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맨유 입장에서 유로파리그에 더 집중한다고 해도 올 시즌 맨유를 상대로 3연승한 토트넘이 있는데 그냥 빨리 포기하는 게 낫겠죠. 네. 토트넘 입장에서 보는 건 어차피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로파리그 우승도 손흥민 때문에 간절하게 보는 거지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 진출하기 위한 방법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우승을 바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제 마음이 정해진 건 토트넘이 강등이 되길 바라지는 않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미운 정이 들어버렸어요. 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네. 토트넘 관심을 버릴 것 같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실망하신 분들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네. 아무튼 금요일 밤에 이 대진들이 결정이 납니다. 토트넘은 16강을 넘게 되면 8강부터 좀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를 만날 확률이 꽤 높습니다. 아니더라도 아약스, 페네르바체, 리옹 중에 한 팀입니다. 그런데 토트넘이 다 상대해봤고 그래도 이겼던 팀들이죠. 홈앤어웨이로 간다는 건 아무래도 강팀에게 더 유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반대쪽에서는 우승 후보 라치오와 아틀레틱이 8강 안에 승부가 납니다. 챔피언스리그도 살짝 볼까요? 이 대진도 오늘 밤에 결정이 납니다. 김민재 소속팀 바이에른 뮌헨은 레버쿠젠 아니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만나는데 16강에서 지금 탈락할 위기입니다. 우선 케인이 부상으로 이탈해 있습니다. 근데 부상 상태가 가벼운 게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이미 종아리 부상인 상황에서 챔스 경기를 뛰었던 건데 전반만 뛰고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악재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2018-2019 챔피언스리그 때 그때 같은 상황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때 케인은 재활로 8강부터 4강까지 동료들이 해결하고 결승전에 출전했다가 망쳐놨죠. 케인은 팀의 독보적인 존재가 맞습니다. 뮌헨에서도 케인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크더라고요. 백업 스트라이커가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라인을 내려와서도 볼을 뿌려줄 수 있는 능력까지 하면 더욱 대체 불가해요. 레버쿠젠과 붙어보니까 피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암튼 뮌헨 비상입니다. 그리고 이강인의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 혹은 바르셀로나를 만나는 여기 또한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우선 엔리케 감독은 매우 자신만만해서 어느 팀이든 상관없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리버풀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거든요. 점점 지쳐가는 게 보입니다. 솔직히 파리가 리버풀은 이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파리가 바르셀로나를 만날 때는 너무 비슷한 느낌이다 보니까 우열을 가릴 수가 없고, 파리는 지난 시즌에 바르셀로나를 이기기도 했지만 리버풀을 만나는 게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리버풀은 그냥 빨리 챔스 떨어지고 리그에만 집중하는 게 어때요? 네. 리버풀이 리그에서 다 이겨버리거나 패배를 해야 토트넘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황인범이 소속된 페예노르트가 50년 만에 16강에 진출하고 만나는 상대가 아스날 아니면
인터밀란입니다. 페노르트는 감독도 없고 주전 자원들도 줄 부상이었는데도 AC 밀란전을 버티고 올라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페르시가 감독으로 온 상황에서 부담스럽게도 챔스를 이끌어야 합니다. 어차피 페노르트는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은 물거품 상황입니다. 그냥 뭐 올 시즌 통해서 챔피언스리그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들이는 게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페노르트가 아스날을 만나게 되면 좀 더 희망이 있습니다. 아스날이 주전 공격수가 없는 상태에서 챔스 16강을 치러야 합니다. 골키퍼부터 미드필더까지는 매우 좋은데 공격수 3명이 완전 평범합니다. 재미도 배가 되겠죠. 네. 그러다 보면 바이에른 뮌헨 대 페노르트 8강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이건 다 경우의 수고 금요일 밤 8시에 알게 되겠죠. 토트넘의 유로파리그 우승 시나리오는 생각보다 잘 짜여져 있습니다. 이전에 토트넘 우승 시나리오는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죠. 2018년 챔피언스리그는 결승 자체를 생각도 안 했는데 손흥민의 대활약으로 4강을 올라가고 공이 둥글다 보니까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다른 대회들은 우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것 자체가 허풍에 불과했죠. 무리뉴 감독 시절 유로파리그 우승 후보라고 할 때 이미 팀 자체가 강하지도 않았고 오죽하면 16강에서 탈락합니까? 우승 후보라고는 했었지만 관중도 없고 심심해서 큰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카라바오컵도 적당히 대진이 짜여져야 하는데 산 넘어 산 대진이라서 도전일 뿐이었지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컨퍼런스 리그는 콘테 감독이 아예 듣보잡 대회 취급으로 기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로파 리그는 위상도 달라졌고 개편된 첫 대회이니만큼 의미도 크고 상금도 더 커졌습니다. 혜택도 챔피언스리그 진출권입니다. 프리미어리그 팀들도 유로파리그 우승은 매우 어려워했던 대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토트넘에게 앞으로 만날 대진이 최악이라고 해도 레알 소시다드, 프랑크푸르트, 라치오, 아틀레틱, 맨유 정도입니다. 토트넘이 우승을 하기 위해 만나야 했던 최강 맨시티, 최강 리버풀, 최강 뮌헨, 최강 레알 마드리드 이런 팀들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토트넘의 지금 라인업은 후반기가 될수록 부상 복귀로 체력이 남아도는 주전 선수들이 시즌을 치르게 되는 거라서 어려운 시기를 다 겪고 이제 다른 팀들보다 더 유리한 상황에서 남은 시즌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발 손흥민 까기 기사들은 그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팀은 정비되면서 원팀으로 잘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무슨 토트넘이 최강 B클럽입니까? 카라바오컵, FA컵 본래 떨어지고 그런 팀인데 우승 실패한 게 무슨 큰일인 것처럼 팀이 자멸한 듯한 분위기로 몰아세웁니다. 물론 리그가 12위로 추락되어 있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2연승 하니까 바로 껑충 오르잖아요. 다음 이스위치 만나면서 3연승 하면 이제 단독 12위가 되고 중위권보다 3경기만 더 이겨도 바로 7위까지 넘볼 수 있습니다. 그럼 7위 유로파리그 우승 나쁘지 않잖아요. 네. 본래 우승을 도전하겠다고 하는 팀이지 우승 후보 팀도 아닌데 뭘 그리 실망을 합니까? 영국 매체에서 손흥민을 대신할 새로운 윙어 영입 요청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게 왜 충격이라는 겁니까? 그럼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도 토트넘에 잔류하라는 건가요? 손흥민은 우승해도 떠날 수 있고 우승을 못해서 떠날 수도 있습니다. 토트넘이 떠나라고 해서가 아니라 손흥민이 떠나고 싶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팩트예요. 네. 팀이 힘들어지면서 희생해서 공격 포인트가 없는 걸 감독마저도 기자들을 훈계하듯 말했는데 손흥민 대신?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물론 리빌딩을 위해서 손흥민을 떠나보내는 건 고려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손흥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손흥민이 리빌딩 팀 있고 싶겠습니까? 그냥 의리였던 것 뿐인데 안 그래요? 네, 이번 주말 입스위치전에서 스트레스 확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흰수염고래를 응원해주길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라떼 한 잔 정도 어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